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앉아? 내 놈 대가리 속에는 계급과 서열이라는 단어가 아예 증발했나? 용산 국방부 청사 3층 대회의실. 살벌한 고함이 터져나오자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중한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대한민국의 향후 10년 안보가 걸린 기밀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경멸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주인은 김태준 준장.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짙은 권력욕과 명품 시계로 치장한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단정하고 강직한 자세로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 윤서진 소장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20대 후반의 나이. 그녀는 여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 진급이라는 전설을 세운 인물로 뛰어난 지성과 예측 불가능한 전략적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윤서진을 마치 거슬리는 잡티처럼 취급하며 오만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윤서진 소장. 30도 안 된 애송이가 소장이라니, 어디서 금수저 낙하산이라도 타고 온 모양인데 여기가 내 놈의 군사 놀이터인 줄 알아? 이 회의실은 계급과 경력 그리고 철저한 기강이 지배하는 곳이야. 내 놈의 자리는 저 뒤편 병사 대기실 벤치보다도 못 미쳐야 마땅해.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장성들은 이 노골적이고 위험한 대치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그들 역시 윤서진의 파격적인 승진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기존 서열을 무시하는 듯한 그녀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김태준의 흔들리는 눈빛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겨울의 한강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장님. 윤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님의 정식 임무 명령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한 것뿐입니다. 계급과 서열 이전에 군인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수천만 국민의 안보가 걸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할 군 기강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녀의 발언은 김태준의 오만함을 일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의 무게를 들어 김태준의 권위 다툼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맞선 근본적인 이유는 향후 한국군의 전략을 결정할 2가지 전략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1. 윤서진 소장의 오메가 시스템. 오메가 시스템 인공지능 AI과 첨단 무인 전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존의 방어 전술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초신속 대응 전략입니다. 2. 김태준 준장의 철룡 방어선 CHEONRYONG 디펜스 라인 특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구형 무기 체계를 유지 및 보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보수적 방어 전략입니다. 김태준은 자신의 철룡 방어선이 채택되어야만 그가 수년째 맺어온 거대 방산업체와의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고 수조 원대의 이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윤서진의 오메가 시스템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김태준은 결국 개인적인 비난 카드를 꺼냈습니다. 웃기는 소리. 내 놈의 그 오메가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미검증된 장난감에 불과해. 경력이 짧으니 실전 감각이 없는 거야. 군대는 내 놈이 앉아서 데이터나 만지는 놀이터가 아니란 말이다. 윤서진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만지는 데이터는 수천 번의 실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준장님의 철룡 방어선은 40년 전 낡은 프레임에 갇혀 미래전에서 대한민국을 패배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준장님은 누구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윤서진의 마지막 질문은 김태준이 숨기려 했던 부패의 그림자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김태준은 치욕적인 패배감에 휩싸였지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국방부 장관이 입장하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윤서진에게 맹렬한 복수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진 소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AI 통합전술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 AI 알고리즘과 군사 기밀 데이터가 보관된 심장부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연구소는 최첨단 서버렉과 디스플레이로 가득 차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사무실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윤서진은 오메가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뱀이나 소령과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오메가 시스템의 실시간 상황 인지율은 99.8%입니다. 기존 천룡 방어선이 상황 인지에 평균 15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저희 시스템은 평균 2.5초로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뱀이나 소령이 자신감에 차보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배소령. 하지만 0.2%의 불안정성이 결국 0.2%의 치명적인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준 준장 측은 이 0.2%를 파고들 것입니다. 시스템 보안은 완벽합니까? 윤서진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소의 보안 책임자인 최준호 대위가 극도로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비상입니다. 외부 네트워크 접근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해킹이 아닙니다. 저희 방화벽을 뚫고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윤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부 침투? IP 주소는? 추적했습니다. 발신지는 놀랍게도 국방부 내부망이었습니다. 그것도 3층 별관 김태준 준장님의 개인 업무 서버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각은 4시 20분. 저희가 최종 검토를 시작한 직후입니다. 최준호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엿보기가 아닌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탈취하거나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배소령, 즉시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암호화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저장 장치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최 대위, 이 내부 침투 시도에 대한 로그 기록을 완벽하게 백업하고 보호하십시오. 외부 기관, 심지어 군사보안사령부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시스템의 우열을 넘어 군 내부의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김태준 준장을 정면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윤서진은 직감했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자신의 이권인 천룡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와 군사 기밀까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테헤란로의 AI 연구소는 단순한 연구 장소가 아닌 부패한 권력과 혁신적인 정의가 맞서는 최전방 전선이 된 것입니다. 윤서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심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김태준이 곧 통과시키려 하는 수조 원대의 방산 계약과 그 돈의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소장이 아닌 군 내부의 비리 사냥꾼으로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김태준의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김태준 준장의 검은 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접촉한 정보원은 박영민 예비역 대령. 그는 김태준 준장의 사관학교 선배였지만 김태준의 이기심과 부패의 염증을 느껴 등을 돌린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오래된 정가 밀집 지역에서 군사 전문 연구소의 고문으로 일하며 폭넓은 정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윤서진은 박영민 대령과 여의도의 한 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네, 윤 소장. 자네가 나를 찾는다는 건 김태준 그자가 드디어 도를 넘었다는 뜻이겠지. 박영민 대령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준 준장의 방산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최근의 자금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그가 철룡 방어선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영민 대령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태준은 이미 거대 방산업체 극동방위산업과 수년째 유착관계야. 철룡 방어선은 극동방위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형무기 체계의 보수 및 교체 사업에 수조원대의 예산을 쏟아붓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자네의 오메가 시스템이 통과되면 그들의 이권은 완전히 사라져. 소문에 의하면 김태준은 그 대가로 서울 송파구 잠실의 100억대 초호화 아파트를 포함해 막대한 비자금을 받고 있다는 거야. 윤서진의 주먹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100억대 아파트, 수조원대 이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구형 시스템 고수. 김태준의 죄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민 대령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이 일에 뛰어든 이유가 단순히 정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네. 20년 전 자네의 아버지 윤기현 중령의 불명예 전역 사건 말일세. 윤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기현 중령은 20년 전 군납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김태준이 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김태준은 당시 대위였네. 그는 윤 중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이 윤 중령의 불명예 전역에 쐐기를 박았지. 김태준은 그 일로 상부의 신임을 얻어 빠른 승진 가도를 달렸어. 김태준의 이기심과 윤 중령의 희생이 맞바꿔진 것이나 다름없네. 충격과 분노가 윤서진을 덮쳤습니다. 김태준은 단순히 부패한 현직 장성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그 희생을 발판 삼아 지금의 자리에 오른 배신자였습니다. 박영민 대령은 품에서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김태준과 극동방위산업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난 장소와 시간 기록, 그리고 김태준의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 내역 일부가 담겨 있네. 서울 중구 명동의 프레스티지 호텔 라운지에서 매주 화요일 밤에 만난다는 기록이야. 이 증거가 자네 아버지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유일한 열쇠일세. 윤서진은 USB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인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동 호텔에서 김태준의 뇌물 수수 현장을 직접 잡아 20년 전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과 대한민국 국군을 동시에 구원해야 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박영민 예비역 대령에게 받은 USB 속 기록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김태준 준장과 극동방위산업 대표 강승철의 정기적인 밀회 장소는 서울 중구 명동의 프레스티지 호텔 최고층 스카이 라운지였습니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윤서진은 직속 부관인 배미나 소령에게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배소령, 명동 프레스티지 호텔의 보안 시스템, 특히 스카이 라운지의 내부 구조와 CCTV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세요. VIP 라운지는 폐쇄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태준과 강승철이 주고받는 돈과 관련된 대화를 확실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소장님, 라운지 출입은 신분 노출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제가 외부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동선만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배미나 소령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김태준은 이미 테헤란로 해킹 시도 이후 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네트워크 접근은 역추적의 위험이 커요. 우리는 직접적이고 물증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장 잠입을 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윤서진 소장은 군복 대신 명품 브랜드의 세련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얼굴의 특징을 가릴 수 있는 선글라스와 넓은 챙의 모자를 착용한 채 프레스티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군 장성이 아닌 사교계의 우아하고 비밀스러운 VIP 고객 같았습니다. 뱀이나 소령은 초소형 녹음 장비와 무전기를 그녀에게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최준호 대위가 이끄는 비공식 보안팀을 호텔 외부 남산 인근에 대기시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투입될 겁니다. 반드시 무사히 복귀하셔야 합니다. 윤서진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는 잔잔한 재즈 선율과 함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의 테이블을 등지고 앉을 수 있는 가장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김태준 준장이 수행원 한 명과 함께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그 역시 군복 대신 고급 사복 차림이었지만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쪽에 가장 은밀하고 폐쇄적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극동방위 산업 대표 강승철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강승철은 60대의 중년 남성으로 철룡 방어선 전략이 채택될 경우 수조 원대의 이익을 볼 방산업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초소형 녹음 장비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소음이 많아 대화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녹음 장비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최대한 선명하게 포착하려 노력했습니다. 녹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요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어린 윤서진 소장이 자꾸 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인가 뭔가 하는 괴상한 전략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우리 철룡 방어선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강승철 대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준장,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여의도 정가와 군사보안사령부 고위층에 깊숙이 손을 써두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미검증된 위험한 전략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특히 그 소장의 개인적인 과거사를 건드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군은 언제나 안정과 보수를 선호합니다. 철룡 방어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과거사. 윤서진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노림수가 자신의 아버지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김태준 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약속했던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송파구 잠실 아파트의 대출 잔액도 곧 만기가 됩니다. 강승철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국회 군납 최종 확정이 나는 날 약속했던 잔금 50억 원을 지정된 차명 계좌로 입금할 것입니다. 작은 선물도 함께 갈 겁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힘을 합쳐 합참의장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50억 원. 잠실 아파트. 합참의장. 모든 단어가 윤서진의 귀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강승철 대표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김태준 준장에게 건넸고 김태준은 재빨리 봉투를 자신의 고급 핸드백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윤서진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을 벗어난 윤서진은 무전기를 통해 뱀이나 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녹취록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배소령, 즉시 잠실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김태준 준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가지고 국회로 향할 겁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남산타워의 불빛을 바라보는 윤서진의 눈빛은 복수심보다는 냉철한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준장의 부패는 이제 그녀의 손에 잡힌 실체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잠입 작전이 성공한 다음 날 윤서진 소장은 연구소로 복귀하여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뱀이나 소령이 확보한 김태준 준장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잠실 초호화 아파트 시세 최소 100억 원 이상. 김태준의 공식적인 급여만으로는 절대 구입 불가능. 50억 원의 잔금 대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명 계좌 녹취록에 언급된 차명 계좌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배소령, 김태준이 언급한 작은 선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50억 외에 또 다른 비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들이 언급한 개인적인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십시오. 20년 전 제 아버지 윤기현 중령의 불명예 전역 사건 파일을 모두 찾아내세요. 뱀이나 소령은 놀랐지만 곧바로 20년 전 사건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던 윤기현 중령이 오히려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누명을 쓰고 강제 전역당했던 아픈 과거였습니다. 며칠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뱀이나 소령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찾았습니다. 20년 전 윤기현 중령님의 군납 비리 사건 당시 사건 조사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대위였던 김태준 준장입니다. 윤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김태준이 그때 어떤 진술을 했지? 김태준은 당시 윤 중령님에게 극도로 불리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윤 중령님이 비리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려 했다는 뉘앙스의 위증이었습니다. 그 진술이 윤 중령님의 불명예 전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태준은 20년 전에도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승진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윤서진의 아버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지금의 준장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방산 비리라는 더 거대한 악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중의 배신이군요. 20년 전에는 나의 아버지를 짓밟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자신의 사금고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배소령,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만드십시오. 명동 녹취 파일, 잠실 아파트 자금 출처, 그리고 20년 전 아버지 사건과의 김태준 연관성까지. 바로 그때 최준호 대위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방부 내부망을 통해 윤기현 중령님의 20년 전 불명예 전역 파일이 유출되었습니다. 특정 보수 성향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는 윤 중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소장님의 배경과 낙하산 의혹을 부풀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윤서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버지의 명예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서진은 잠입 작전에 성공하여 증거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김태준의 비열한 역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비리 척결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최종 도박이 되었습니다. 김태준 준장, 당신은 내 아버지의 희생을 다시 한번 더럽히는군요.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결전은 다음 주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입니다. 다음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군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방위의 주요 안건은 윤서진 소장의 오메가 시스템과 김태준 준장의 철룡 방어선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이 자리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윤서진을 완전히 밟아버릴 무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미 청문회 위원 일부에게 접촉하여 오메가 시스템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철룡 방어선의 안정성을 강조하도록 비밀 로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또한 윤서진 소장의 아버지 관련 과거사 유출로 여론을 이미 혼란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청문회는 시작되었고 윤서진 소장과 김태준 준장은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회의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먼저 김태준 준장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능숙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서진 소장이 제안한 오메가 시스템은 분명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미검증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막대한 예산 낭비와 함께 전시에는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검증된 철룡 방어선 채택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전략이야말로 극동 방위 산업 등 국내 우수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다음은 윤서진 소장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원고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군의 가치가 안정성만을 쫓는다면 우리는 이미 낙후된 과거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대전은 속도와 정보 싸움입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진화입니다. 김 준장님은 철룡 방어선이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룡 방어선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서진의 발언은 김태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준은 눈빛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윤 소장, 방산업체와의 연관성은 터무니없는 비난입니다. 증거도 없이 감히 장성을 모욕하다니 당신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서진은 손을 들어 위원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녀는 뱀이나 소령이 건넨 USB가 담긴 서류철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윤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와 정의를 위해 김태준 준장님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닌 군 내부의 부패와 뇌물수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서진은 USB를 회의장 중앙 PC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명동 프레스티지 호텔 스카이 라운지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김태준 준장님은 명동의 특급 호텔 라운지에서 극동 방위 산업의 대표 강승철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이 회사는 철룡 방어선이 채택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윤서진이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준장. 잠실 아파트의 대출 잔액도 곧 만기가 됩니다. 강승철 대표. 다음 주 화요일 군납 최종 확정이 나는 날 약속했던 잔금 50억 원을 지정된 차명 계좌로 입금할 것입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힘을 합쳐 합참의장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50억 원. 합참의장. 이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청문회장을 가득 채우자 회의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입니다. 윤서진 소장. 당신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이 파일을 조작한 것입니다. 윤서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준장님. 제가 직접 현장에 잠입하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준장님의 사치스러운 생활의 근원, 송파구 잠실 100억대 아파트의 불투명한 자금 출처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궁지에 몰린 김태준은 최후의 비열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개인적인 과거사 이야기까지 꺼내야 속이 시원하겠나. 윤서진. 내 아버지 윤기현 중령의 불명예 전역 사건. 내가 그 사건의 증인으로 섰다는 것을 잊었나? 내 아버지는 당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누명을 썼지. 내가 너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덕분에 내 아버지는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 살게 된 거야. 윤서진은 김태준의 비열한 발언에 잠시 호흡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을 향해 분노 대신 차가운 연민을 담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네, 준장님. 저는 제 아버지의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누명 씌운 진범을 찾기 위해. 윤서진은 스크린에 20년 전 윤기현 중령의 사건 파일과 함께 당시 대위였던 김태준의 거짓 진술서를 띄웠습니다. 김 준장님은 20년 전에도 똑같은 이기심으로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될까 두려워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리를 고발하려 했지만 김 준장님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오히려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준장님은 그 거짓 진술을 발판 삼아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겠죠.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방산 비리까지 저지르는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윤서진의 폭로는 김태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청문회장은 정의와 불의가 맞서는 재판장이 되었고 김태준 준장은 더 이상 오만한 장군이 아닌 비리와 부패에 찌든 한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즉각 중단되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제시한 증거, 즉 50억 원 뇌물수수 녹취록, 잠실 아파트 자금 출처 의혹, 그리고 20년 전 아버지 사건과의 연관성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즉시 김태준 준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군사보안사령부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철저한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군 검찰은 녹취록과 자금 흐름을 즉각 추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산 국방부 청사 3층 김태준 준장의 집무실. 그는 밤새 술을 마신 듯 흐트러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윤서진에게 복수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 검찰 수사관들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준장, 뇌물수수 및 군형법상 불법 취득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메가 시스템 관련 군사기밀 누설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태준은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윤서진 소장이라는 강철 같은 의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태준 준장의 체포 이후 군 검찰은 신속하게 방산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극동방위 산업 대표 강승철 역시 구속되었고 김태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검은 돈 흐름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김태준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악의 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동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형무기 체계 카르텔은 여전히 군 고위층과 정치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룡 방어선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오메가 시스템만큼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이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배소령, 김태준이 몰락했지만 철룡 방어선에 연루된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오메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겁니다. 특히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후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 연구원인 뱀이나 소령이 다급하게 윤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확인 결과 김태준 준장이 체포되기 직전
자신의 서버를 통해 오메가 시스템의 특정 통신 주파수 대역과 AI 초기 보안 프로토콜을 암호화하여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신자는 익명입니다만 이는 오메가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입니다. 카르텔 잔당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오메가 시스템이 실전에서 작동 불능에 빠지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패로 돌아가면 국방부는 다시 보수적인 천룡 방어선과 같은 구형 전략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고 카르텔은 새로운 형태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소령, 그들이 우리 시스템을 공격할 장소와 시간을 예측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실전 훈련 중일 겁니다. 오메가 시스템이 공식 검증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전국에 생중계될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공격에 대비한 비상복구 알고리즘과 보안 주파수 전환 시스템을 즉시 개발하십시오. 오메가 시스템의 최종 실전 검증 훈련이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승진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대의 실기동 훈련장이자 곧 시작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최종 점검 무대였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제7군단 소속 작전 지휘관으로서 오메가 시스템의 최종 점검을 위해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지휘본부는 야전 막사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서버로 가득 찬 마치 미래전의 사령부 같았습니다. 훈련 시작 전 윤서진은 배미나 소령과 최준호 대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넘어 우리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최후의 전선이 될 겁니다. 배소령은 비상복구 알고리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세요. 최 대위는 외부의 전자전 공격이 감지되는 즉시 모든 통신 주파수를 백업 암호화 대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훈련은 가상의 적국 침투 상황을 상정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초기부터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상공의 무인 드론 정찰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는 AI 엔진을 통해 분석되었고 적의 예상 이동 경로와 취약점들이 지도 위에 정밀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기동대는 불과 수분 만에 가상 적군 지휘부를 포위하며 훈련 상황실에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장님, 비상. 핵심 무인 정찰 유닛 제우스7과의 통신이 갑자기 두절되었습니다. 원인 불명. 최준호 대위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우스7은 오메가 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유닛이었습니다. 통신 두절은 전술에 치명적이었습니다. 1분 후 최 대위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소장님, 단순 통신 오류가 아닙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군용 수준의 강력한 전파 방해 전자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메가 시스템의 초기 보안 프로토콜 취약점을 정확히 노린 공격입니다. 상황실 전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카르텔 잔당들의 마지막 발악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윤서진은 즉시 지시했습니다. 최 대위 즉시 모든 통신망을 백업 암호화 대역으로 전환. 배소령, 비상복구 알고리즘을 수동으로 구동. 무인 유닛 제우스7의 데이터 송신을 복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뱀이나 소령은 땀을 흘리며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몇 날 밤을 새워 준비했던 복구 알고리즘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제우스7의 데이터 송신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윤서진은 전파 방해의 발신지를 추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난도 작업이었지만 오메가 시스템 팀의 뛰어난 분석력은 5분 만에 발신지를 포천시 신읍면의 한 폐창고 건물로 좁혀냈습니다. 제1특수수색팀 즉시 발신지로 이동한다. 무력화가 아닌 생포가 우선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수색팀은 폐창고에서 극동방위 산업 소속의 예비역 전자전 전문가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오메가 시스템 채택을 막기 위한 카르텔의 지시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악의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을 입증하며 훈련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서진에게 군 내부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천 훈련에서 오메가 시스템의 실전적 우수성이 입증되자 국내뿐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부에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미군은 오메가 시스템의 혁신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동시에 연합작전 호환성 및 기밀 유출 위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 기지에어 베이스 내 한미연합사령부의 핵심 전략회의실. 윤서진 소장은 미군 측 대표 존슨 중장과의 비공개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존슨 중장은 전통적인 군사 전략을 중시하는 인물로 오메가 시스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윤 소장, 오메가 시스템이 훈련장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AI 기반 전술 시스템은 군사 기밀 유출의 위험이 너무 높고 우리의 기존 연합 작전 체계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훈련 중 발생했던 전자전 방해 사건은 오메가 시스템의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존슨 중장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존슨 중장님 말씀하신 취약성 문제는 이미 완벽하게 보완되었습니다. 포천 훈련 중의 전자전 공격은 시스템 자체가 아닌 특정 주파수 대역의 취약점을 노린 내부 부패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이었으며 저희는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는 전술적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 비리 문제였습니다. 윤서진은 김태준 준장과 방산 카르텔의 비리 내용을 미군 측에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존슨 중장은 한국군 내부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윤서진의 강직함에 감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보안입니다. 오메가 시스템의 AI 기반 전술 정보는 우리의 최첨단 군사 기밀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존슨 중장이 핵심 쟁점을 던졌습니다. 윤서진은 준비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존슨 중장님, 오메가 시스템의 AI는 연합군의 기밀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오직 실시간 분석 및 처리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투명한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윤서진은 테이블 위에 대형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여 오메가 시스템의 보안 아키텍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은 존슨 중장의 회의적인 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존슨 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정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윤 소장. 자네의 기술적 이해도와 준비성은 매우 인상적이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메가 시스템의 실제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최종 확인을 원합니다. 연합훈련 시작 전 미군 특수부대와의 합동모의 작전을 제안합니다. 이 작전에서 오메가 시스템의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연합작전 호환성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오메가 시스템을 연합훈련의 핵심 전술로 공식 채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윤서진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자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가칭 델타팀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어떤 국내 반대 세력도 이 전술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윤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존슨 중장님.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전력과 오메가 시스템의 혁신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산 기지에서의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윤서진은 이제 군 내부의 이기적인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파트너십에서도 실력과 논리로 인정받는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배미나 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배소령, 미군과의 모의 작전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전술 스타일과 예상되는 공격 패턴을 분석하세요. 그리고 오메가 시스템의 AI 엔진은 그들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곧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입니다. 한미연합 모의 작전이 시작되는 파주 DMZ 인근 비공개 훈련장. 작전명은 블랙아웃. 가상의 침투 테러리스트 세력으로 지정된 미군 델타팀은 세계 최강의 은밀 침투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오메가 시스템의 인공지능 탐지망을 벗어나 한국군 후방 지휘부에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휘 벙커에는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미군 대표인 존슨 중장이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는 오메가 시스템의 운명뿐 아니라 향후 10년의 한미 연합 방위 전략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작전 개시. 미군 델타팀은 훈련장에 침투하자마자 모든 통신 장비를 끄고 통신 침묵 레이디오 사일런스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전파를 이용한 추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베테랑들의 전술이었습니다. 기존의 한국군 방어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델타팀의 위치를 놓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의 전술 지도에는 미군 특수부대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 이후로 먹구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지휘 벙커의 중앙에 서서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배미나 소령이 서버실처럼 복잡한 콘솔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배소령, 델타팀은 통신 침묵 중에도 심리적 이동 패턴을 반드시 따를 겁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로, 즉 드론 사각지대와 은폐가 용이한 능선을 예측하십시오. AI 엔진은 지금부터 인간의 습성을 학습 모델링에 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메가 시스템 가동.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링을 통해 은밀 침투 경로 3곳을 도출했습니다. 스크린에 3개의 붉은색 예상 경로가 떴습니다. 존슨 중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데이터 추측 경로에 불과합니다. 델타팀은 언제나 허를 찌릅니다. 윤서진은 존슨 중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오메가 시스템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을 계산합니다. 인간의 판단 속도보다 수만 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인지하고 결정을 내리고 대응합니다. 이것이 미래 전술의 핵심입니다. 윤서진은 지체 없이 오메가 시스템이 도출한 최적 요격 지점 3곳으로 무인 정찰 유닛과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인간의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AI의 냉철한 계산에 모든 것을 맡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7분 후 첫 번째 무력화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소장님, 붉은색 경로 1지점, 능선 하부 계곡에서 델타팀 3명이 무인 정찰 유닛 제우스7에 의해 포착, 레이저 조준 판정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훈련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통신 침묵 7분 만에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단 한 대의 무인 유닛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10분 후 두 번째 요격 지점. 붉은색 경로 2 버려진 폐교 건물 내부에서 기동대 소속 최준호 대위팀에 의해 델타팀 5명이 포획되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의 실시간 열화상 필터가 그들의 은폐 장비를 무력화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델타팀 12명 중 10명이 침투 30분 이내에 무력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조기 전멸얼리 뉴트럴러제이션에 가까운 유례없는 결과였습니다. 존슨 중장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 대신 경탄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 소장, 자네의 시스템은 단지 전술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전장의 정의대 퍼니션 오브 워페어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델타팀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단 몇 분 만에 AI에게 간파당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미래의 전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존슨 중장은 그 자리에서 윤서진 소장의 오메가 시스템을 한미연합군의 핵심 전략 시스템으로 공식 채택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오메가 시스템의 채택은 최종 확정되었고 국내의 모든 반대와 카르텔의 마지막 저항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틀 후 김태준 준장과 극동방위 산업 카르텔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0억 원의 뇌물 수수, 군납 비리, 그리고 오메가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인 전자전 공격 혐의 외에 20년 전 윤기현 중령의 불명예 전역 사건에 대한 진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김태준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윤기현 중령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위증했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국방부 장관은 눈물을 글썽이며 20년 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전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고 윤기현 중령은 군납 비리를 용감하게 고발하려 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 부패 세력의 비열한 음모로 인해 20년간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년 전의 치욕적인 과오를 바로잡습니다. 오늘부로 윤기현 중령의 모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최고 등급의 국가 유공자로 추대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날 오후 늦게 윤서진 소장은 국립서울 현충원의 한적한 묘역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는 20년 전에 낡고 검은 그림자 대신 국방부 장관 명의의 명예회복 선언문이 흰 국화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동안 짓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책임감이 비로소 응어리를 풀고 따뜻한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20년 전 아버지를 가로막았던 모든 어둠과 부패를 제가 오늘 모두 걷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정의롭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길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울었지만 더 이상 나약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원해낸 강인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복수의 끝이 아닌 진정한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깨끗한 비와 같았습니다. 얼마 후 오메가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과 김태준 일파의 척결을 이끈 공로로 윤서진 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합동참모본부 혁신전략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전술적 지휘관이 아닌 국군 전체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최고의 직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진은 국방부 청사 옥상에서 떠오르는 서울의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박영민 예비역 대령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네. 자네 아버님도 이 나라의 안보도. 자네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부패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유성과 같았네.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령님,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단지 거대한 어둠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의 힘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윤리와 정의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혁신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멀리 보이는 남산과 한강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는 혁신과 정의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소장.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구원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무너뜨렸으며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영원한 혁신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